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어젯밤 그리고 오늘 해서 시장에 있는 좀 큰 이벤트들이 일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FOMC 회의로 발표가 있었고, 더블로 파월 의장의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죠. 예전에는 이제 금리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다 삭제를 하고 현재의 정책 방향이 적절하다라고 문구를 바꾸면서 지금의 통화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즉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이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안도 랠리가 조금 어제 나왔고요.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대 이상의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장초 어떻게 보면은 IT 섹터의 강세를 예고를 하면서 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보면 시간 외에서 그 야간 선물에서 그 웨인이 원웨이 상방으로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이제 오늘 이 문구는 개장 전에 이제 작성을 좀 했던 부분인데, 오늘 예상을 장중에 285포인트까지 올려줄 걸로 예상을 좀 했고, 시장에서 285포인트 이상으로 지수를 끌으면서 초강세 장을 만들었습니다. 285포인트 옵션 콜옵션에 이제 수익률이 오늘 10배가 터져 버렸어요. 10배가 상당히 많은 수익률이 터졌고, 풋 하방은 뭐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거의 휴지가 되다시피 했던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완전히 공격적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옵션에서 나름의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우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풋을 매매를 하고 등등의 행동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내마녀의 날이 시장에서 내마녀의 축복이 일어난 날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해줘서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을 걸로는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의 독주의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으로 주 수급이 몰렸고, 시장 상승에 비해 상승하는 종목 수가 약간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시장 수급이 몰리는 종목과 섹터에 더 많은 자금이 몰렸고, 장 막판에 외인들 보면은 바로 수급 먼저 보고 이야기하죠. 바로 수급 먼저 보면 오늘 시장 선물 보면 2조 3천억을 당겼어요. 선물을.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 매매가 원래 장중에서 보면은 원래 6천억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6천억을. 그리고 선물이 1조 한 5천억 정도 됐었을 거였고요. 그럼 도합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거의 3조 가까운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시장 외국인들이 2조 장중에 이제 2조 3천억을 팔았다라고 한 날이 있죠. 그 무렵에 얼추 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장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강한 매수세보다도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그때 변화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이 강한 수급, 이 말은 또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열어놔야 됩니다. 수급에 의해서, 즉 파생 시장에서 뭔가의 큰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이 옮겨졌죠. 지금 시장의 상승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관세 연기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 시장 보더라도 선물 옵션 포지션만 좀 볼까요? 12일
전체 놓고 개인들은 여전히 풋, 오늘은 양매수네요. 양매수로 좀 들어왔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개인들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예상에 선물지수 285포인트를 일단 찍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볼 예정이고요. 예. 오늘 보면은 이제 전일 LG화학 관련해서 코스모화학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까지 추가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 오늘은 말 그대로 그 IT 섹터에서 초강세가 좀 시연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있었고요. 오늘 개장 초에 노무라 증권에서 이런 기사가 좀 있었죠. 어제 나온 건데, 내년 코스피 최고 2400,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반도체의 시장,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강한 상승을 좀 풀어 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니까 환율도 일단은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모습은 또 괜찮고요. 나스닥 선물도 견조한 흐름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다시 양호한 흐름으로 좀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반도체 IT 섹터가 강세였는데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이 초강세였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카메라 모듈 쪽 MC넥스, 옵트론텍 등등 종목들을 포함해서 카메라 모듈 종목이 강했고요. 반대로 비메모리 폴더블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5G 섹터도 약세를 보였고요.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 주로 즉 휴대폰 부품 쪽에 강한 수급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은 그래요.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다. 미사일을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피버준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Day가 남아있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이쪽에서 하루 종일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출판사가 유니콘 예상 기업 명단에 오르면서 그 스마트 스터디가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데 굉장히 적은 수익만 올리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는 지금 이낙연 테마주 등등 있는데, 요 며칠은 정세균 관련주가 이제 총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시간 외에서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세균 의원이 청와대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전일도 그랬고 좀 강세를 보이다 오늘 좀 밀렸는데, 또 다시 시간 외에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좀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지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보면 갭을 띄우고 엄청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갭 상승 출발해서 지수가 초강세 흐름으로 종가까지 마감이 됐고요. 동시 만기에다가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지수 펜출입 종목들까지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근데 지수는 거의 1140포인트까지 가는 초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지수가 이제 285포인트를 정확히 찍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이제 이 자리가 변곡이에요. 이 자리에서 더 가냐 못 가냐의 차이인데, 갭 들고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강세장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또 단기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지수가 지금은 강하다라고 분이 말이 안 나오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네,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신고가 바로 직전의 모습이고, 오늘 거래량도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초대량 거래대금만 지금 엄청나죠. 삼성전자가 동시호가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동시호가 전까지는 그게 아닌데, 동시호가에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거래량 1,400만 주,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네, 물량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동시호가에요. 이 8천억인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거래량. 지금 내일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에서 네, 여전히 상방으로 한 번 더 지수를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났을 때, 특히 동시만기일을 강하게 올렸을 때는 오히려 지수를 좀 그 다음에 빼는 경향이 많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자체를 동시효과에 이렇게 올렸다, 삼성전자를 신고가를 만들겠다라는 우중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의 파워가 내일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 섹터 지속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강했어요. 오늘 대형주를 같이 봐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도 종가 최고가 마감을 했고, 동시효과 때 또 엄청난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IT 섹터에. 얘도 1760억의 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다 쓸어 가버리는 것 같아요. 개인들 물량을 거의 아도쳐서 지금 코스피 대장 1, 2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종가에 이제 변동성이 많은 종목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변동성이 없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오늘 종가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종목들은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주력으로 지금 SK케미칼하고 바이오는 넣어놓긴 했는데 매매는 지금 안 했어요. 원래 어제 매수 의견을 드렸다가 잡지를 못해서 매매를 못했고,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나중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뭘 노리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냐 하는 거는, 이거 먹으려고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걸 먹기 위해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것들, 뭐 펜칭칼, 예를 들면은 이거를 페이크를 안 먹고 이거를 먹기 위해서 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올 게 예상이 되고, 그 구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이 언저리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바닥, 뭐 음봉을 하나 둘 셋, 음봉이 3개 정도 나왔을 때, 상봉이 나왔을 때쯤 해서 이제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뭐 매물이 쌓이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거래량도 없어서. 단지 이때 물렸던 사람들 손절 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SK 랜드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예전에 후성과 동진 세미캠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호텔신라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호텔신라도 호텔신라지만 반도체 쪽 섹터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볼게요. 오늘 여러가지. 한솔테크닉스 지속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건 보유자는 홀딩 해야 되고, 갭을 들었죠. 이제부터 위축으로 해서 만원까지는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오늘 좀 빠졌는데, 오늘까지는 뭐 특별한 대응 없이 일단은 봤습니다. 특별한 대응 없이 봤고요. 종가에 좀 많이 밀렸구나. 얘도 종가에 130억 거래량. 네, 이것도 아마 이 옵션 만기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고요. 옵트론텍
옵트론텍은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로 올랐다가 빠질 때는 일정 부분 차익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무너져서 이런 구간, 오늘 가격이 올랐다가 이런 구간에서 가격이 밀릴 때는 아마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하셨어야 됐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변동성이 너무 커졌네요, 종목이. 그리고 오늘 이제 카메라 모듈 쪽 MC넥스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MC넥스에서 약간의 고점 징후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고점 징후가 나오면서 이건 라이브 때도 카메라 모듈에 수급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좀 약한 부분이고, 이 카메라 모듈에 있는 그 흐름이,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흐름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은 빼고요. ABL 바이오 하나 좋죠. ABL 바이오. 카메라 모듈 쪽은 빼고 BH. 그나마 BH는 양호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거 변동성 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오른 게 없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에피시스템 아주 좋고요. 그럼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텔콘 보죠. 텔콘이 오늘 장중에 조금 이제 흔들림이 좀 있는데, 오늘 이제 고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은 원래 목표가를 8,350원을 잡았다가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상 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지금 현 구간이 어떻게 보면 최대 매물대 구간은 맞아요. 이 구간이 매물대 구간 맞는데, 한 번 정도 기대감의 슈팅 나오면 9,000원 구간을 일단은 터치하고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에스텍파마는 오늘 매매를 조금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수익 폭이 3% 폭으로 한 여러 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매도, 이렇게 하고 물량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물량을 가지고 넘어가고요. 제 예상보다 덜 빠졌어요. 조금 더 빠져주길 바랬는데 예상보다 좀 덜 빠져서 이제 아래권에 잡지 못했는데, 그만큼 매수 주체의 매수 강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좀 보면서 기대를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큐리언트 괜찮은 흐름 유지하고 가고 있네요. 오늘도 5일선 타고 가고, 이거는 그 전형적인 수급 형태에서 신고가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패턴을 유지하면 이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고, 뭐 지트리비엔티 뭐 그런 종목들도 다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태용로직스랑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매매를 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중간에 이제 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고, JLK 이것도 얇은 매매를 좀 했습니다. 여기 구간 돌파 매매가 들어가서 딱 정확히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볼까도 했는데, 너무 흘러내려서 이 종목은 좀 안 봤습니다. 신규주가 여기에서 이 흐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또 밀린다 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일단은 빼고요. 종목에서 빼고, 그 다음 우리넷은 이 하단 기준으로 아마 한번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스윙 종목 잡을 때 이런 상한가봉의 하단 라인을 공략을 해서 스윙으로 끌고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양자 대장주였는데
지금 타점이 곧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 첨보. 첨보도 구간 괜찮아요. 스윙 구간이 와서 첨보도 원래는 살까 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가격 언저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언저리가 단기 바닥으로 보이니까 첨보도 스윙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종목이고요. 노터스 시간에 조금 밀렸네요. 노터스 지금 이제 공모가 2만원짜리 종목에 2만원짜리 종목에 이제 최고가 거의 4만원 찍고 2만원까지 반토막이 난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요. 종목이 올랄 때 떨어질 때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는데 시간의 거래대금 35,000 정도 19,800원 19,800원은 뭐 예상 범주 안에 있는 금액이라 오전에 이거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가까지 떨어져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봐본 거예요. 그리고 코리아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공모가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도 지금 현재 이런 흐름 안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고 그 자리를 또 강하게 이탈하면 강력한 저항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 지금 테스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이고 내일의 삼성전자의 수급이 강하다면 이 종목 또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함께 관심을 갖고 보고 네페스 시간에 약간 상승네요. 이 박스권을 그려놓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제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원래 장중에 거래량이 58만 주, 동시호가에 78만 주가 터지면서 이제 대충 140만 주가 생겼는데 장중에 58만 주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15만 주나 나왔습니다. 4분의 1을 판 거예요. 장중에 이 골드만하고 외국인 놈 새끼들이 돈을 이렇게 팔아서 주가를 못 가게 했는데 그 방어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기 때문에 뭐 봐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서 21선 안착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배열이 다시 올라탈 수 있고 최소 61선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고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효과에 1조 베팅이 들어갔어요. 1조 삼성전자의 1조 베팅이 터진 거는 굉장히 의례적인 겁니다. 1조 베팅을 해서 지금 8천억의 베팅을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일도 분명히 강세 시장인 연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